자, 그러면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연의 진단,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상황이 감정을 지배하나 봐요. 무리연의 진단, 호랭이야님 글이고요. 안녕하세요, 호랭이야입니다. 저는 29살 여자, 상대방은 32살 사업남입니다. 3월 25일에 제외한 날 바로 만나기 시작해서 15일 만에 또 여기서 그만하자네요. 어제 슬슬 풀린다 했습니다. 만나고 일주일은 잘 사귀었어요. 오빠는 바쁜 와중에도 성의있게 연락도 잘 해주고 일주일 사이에 3번 정도 일 마치고 집에 와서 같이 앉고 자기도 했고, 제가 단 게 땡긴다 하면 어디 맛있는 마카롱을 찾았다, 다음에 사다 줄게 하고, 뭐가 또 땡긴다 하면 그거 우리 매장에 있는 건데 포장해다 줄까? 하기도 하고, 낙산공원에 야경을 보고 싶다고 가자고 하니까 그래, 야경도 보고 연극도 보자. 내가 5월에 휴가 쓸 일이 있는데 그때 제주도도 가자. 이렇게까지 하고 아주 신이 났었죠. 오빠가 이렇게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노력하니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은 연락이 많이 늦고 성의가 없고 달라진 걸 눈치가 챘어요. 그런 걸 느껴도 저는 재촉하거나 뭐해? 바빠? 이런 톤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안 오거나 톡을 안 읽으면 그대로 놔두고 늦게라도 연락이 왔었기에 연락으로 부담 주기 싫어서 서운하단 티도 뭣도 안 냈습니다. 실제로 그냥 제 할 일 했어요. 딱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한 때가 저희 집 센서 오작동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때가 4월 3일 제가 휴무가 이틀 나와서 본집에 가기 위해서 바뀌었는데, 센서가 폰으로 울려서 바로 오빠한테 알리니 당장 집으로 가보겠다고 했고, 확인 결과 오작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을 때 오빠 표정이 좀 심각하고 어두웠죠. 그냥 그런 일이 있으니 걱정했구나, 요즘은 일이 많이 힘든가 하고 말았는데, 그러고 저녁부터 헤어진 지 한 8일까지 점차 연락이 뜸해지더니 일주일 만에 그만 헤어지게 된 거죠. 만나면서 저는 제 가치를 깎아먹는 행동은 안 했다고 봐요. 그냥 예쁜 속옷이 있길래 하나 사서 여자 거가 없어서 그냥 샀어, 입어 하고 말았던 거 하나 있어요. 오빠도 먹을 거 챙겨서 절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헤어질 때의 상황은 오빠가 집에 오기로 했던 날이고 일을 마치고 새벽 1시 반쯤 넘어서 왔습니다. 저는 그날도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오늘 오면 이별을 말할 걸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담배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원래 오기 전에 담배 안 피는데 도착해서 바로 못 오고 담배 피우면서 고민한 모양이더라고요. 오자마자 바닥에 앉아서 손을 만지작거리고 두리번거리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냥 미소 지면서 왜? 무슨 일인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다 그래서 몰라 라고 했죠. 내용인즉슨 같이 있을 때 너무 좋고 편한데 그게 다인 것 같다. 내가 바빠서 떨어져 있을 때 네 생각이 안 난 건가 싶어서 며칠을 고민했다가 결론은 더 마음이 커지지 않는다. 지금 상황도 누구 만날 상황이 안 되고, 그때 센스 오작동 있었을 때 혼자였다면 많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도움이 되고 의지가 돼줘야 했는데 내가 많이 바쁘니까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날 기다리게 하는 게 미안하고 싫고 이제는 그런 기분 그만 가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들으면서 조용히 미소 짓고 뒤에 얘기돼서 편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말은 오빠가 요즘 많이 바쁘고 우리 볼 시간이 없는 거 안다. 난 오빠가 우울증 온 것 같다는 말에 걱정했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나 걱정스러운 마음이었고, 순전히 오빠만을 기다린 건 아니니 그건 알고 있어라. 내 할 일 하면서 있었는데 혼자 부담 가지는 거다. 오빠만의 생각이다 말해줬고, 오빠가 생각하는 사랑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은 내가 지금 배부르는 소리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떨어져 있어도 생각나야 되고
서로 좋아 죽는 사람이 결혼도 하고 싶고 남자가 무조건 여자를 더 많이 좋아하고 남자는 사랑 주고 여자는 사랑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20살 때부터 27살까지 7년 만난 친구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학생이었고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헤어졌지만 그땐 고민도 없으니 잘 만났던 것 같고 또 많이 좋아했으니까 만난 것 같다며 편안함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안다는 식으로 뭐 익숙함에 속아 지금 널 놓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자, 저를 처음 만나게 31살이었는데 그동안 연애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경험 없는 남자로 보인다고 합니다. 호랭이야님이.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할 말 다 했어 하니까 고개 끄덕거리고 챙겨갈 거 챙겨서 가라고 했고 제가 조금 챙겨 넣어주면서 장난식으로 이거 저번에 놓고 갔잖아. 없어서 어떻겠대? 꼭 가져가 하면서 분위기가 막 슬프고 어색해지지는 않았어요. 오빠는 미안함에 억지 미소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별말 안 하니 속으로 뭐지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현관에서 신발 신을 때 제가 후회하지 마 하니까 잠시 서서 미소 지으면서 절 보는데 제가 오래 끌어서 뭐하나 싶어 바로 문 열어줄게 하고 열고 잘가 하고 보냈습니다. 한 35분 이야기하고 서서 짐 챙길 때 오래 안 끌고 현관에 서서 쳐다보는데 오래 끌거나 뭐 포옹 한번 하자 헛소리 할까봐 바로 여자 안 주고 내보냈습니다. 이야기할 땐 전 말을 아꼈고 상대방이 더 말을 많이 하게 했고 다시 생각해봐라는 식의 회유하는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진짜 담백하게 미소 지으면서 들어주고 오빠 말에 존중한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상대방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으라고 하셨죠. 항상 그랬고 마지막 같이 잤던 4월 1일 날도 잘 땐 제가 추울까봐 자면서 잠깐 깰 때도 이불 덮어주고 절 살펴주고 다시 자고 둘 다 움직이다 깨면 뽀뽀하고 다시 자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3일 센서 오작동이 있고 나서 연락이 점차 뜸해지더니 일주일 만에 맘에 안 생긴다 저런 말을 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를 위해 먹을 걸 챙겨오고 어디 가자 뭘 사주겠다 연락도 잘하고 집에 바로 달려와 준 것만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제외하고 나서도 상황은 전과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 11시에 나가면 항상 퇴근은 새벽 3시쯤에 늦게는 4시에도 하더라고요. 휴무는 일정하지 않고 하루에 17시간은 일해요. 어우 뭐 17시간 어떻게 일합니까 도대체. 오빠는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자신이 없어서 연락을 안 했을 것이다. 내가 여전히 바쁘고 잘 못 만나겠지만 괜찮겠어 라고 했고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고 그동안 네 생각은 많이 났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 하는 말은 헤어져 있을 때는 그닥 많이 생각난 것도 아니고 버티만 했으니 여기서 그만하자 였어요. 인간이 내리는 판단과 결정은 모두 엉터리라는 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남자분이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이제 이 사람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호랭이야님이 잘 물어봤는데 너가 생각하는 연애라는 건 뭐냐 도대체 사랑이라는 건 너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남자친구분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막 서로 막 좋아 죽고 자기가 막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의 문제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뭘 해주지 못하면 사랑한다는 감정이 안 생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그래요. 근데 제가 늘상 이야기를 했지만 투자를 많이 할수록 회수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투자를 많이 해야지 회수하는 감정이 생겨나고 그런 회수하는 감정이 생겨나야지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데 이제 호랭이야님이 계속 기다려주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도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계속 허용을 해주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감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남자애가 하는 완전 본능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퍼줘야지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퍼주지 않으니까 사랑한다는 생각이 안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치적인 문제, 프레임,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상황 탓일까요? 예, 상황 탓이 크죠. 이 남자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자기가 실컷 호랭이 아니면 쫓아다니고 막 퍼주고 막 난리쳐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상황적으로 퍼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투자를 안 하는데 기다려주는 이 여자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지. 감정적으로. 예, 당연히 인간은 가치적인 판단을 하니까, 내면 세계에서는 가치적인 판단을 하니까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예,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예.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이제 좀 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자기가 퍼줘야지 사랑인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미친 척하고 쫓아다녀야지 그게 행복이에요. 과연 뭐 사람들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바가 있겠죠. 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답이 늦거나 확실히 태도가 바뀐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묻거나 간식을 주는 행동을 안 했는데 혼자 생각하고 결론 내린 거 보고 그래도 생각에 있는 놈이네 하고 앉아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헤어질 때 보였던 태도와 했던 말은 대응은 좋았나요? 아, 좋죠. 예. 이게 인간관계라는 거는 어떤 이게 정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나름 되게 여유로운 행동을 보인 거는 본인의 가치를 잘 지키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전체적인 큰 상황을 갖다가 개선을 시킬 수는 없었던 거죠. 이 남자, 제가 얘기했지만 이 남자가 자격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해외의 호랭이아님이 이걸 봐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남자 이걸 갖다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남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직 좀 지금 호랭이아님이 얘기했듯이 연애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직 잘 모르나 봅니다. 이렇게 나중에 와가지고는 아쉬워하겠지. 호랭이아님처럼 이렇게 기다려주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나중에는 깨우치겠죠. 하지만 나중엔 너무 늦죠. 그때는 너무 늦죠. 그때는 분명히 늦어. 후회하겠지만 늦을 겁니다. 분명히. 자, 세 번째. 매달리지만 않으면 항상 재회는 가능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몇 개월 후에 잘 지내요. 실전하면 될까요? 전 3개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3개월 충분합니다. 예. 하지만 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제외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상황이 괜찮아져야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을 받아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응?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네 번째 질문. 상대방이 본인 상황 안 좋고 앞으로는 데이트 언제 할지도 모르고 또 답보 상태에 빠진 것 같으니 내면 세계에선 저를 만나지 말라고 조종하고 결국 마음이 안 커진다 합리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은 해드렸죠. 그런 건 아니고, 가치적인 판단에서, 확실히 이 남자는 가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본능적인 걸 갖다가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연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유효로운 부분도 있죠. 사실 자기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만날 만한 상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경 써줄 만한 그런 타이밍도 안 되잖아요. 맞는 결정이에요. 헤어지는 게 사실은 억지로 이어나가는 거죠. 제가 늘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적인 게 가장 크다고.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3월에 잘 지내 시전하고 만남까지 슬슬 풀렸고 너무 빠르게 쉽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했는데 이렇게 끝이 났네요. 상대가 외롭고 힘든 시기에 적절히 제가 흔들었고 또 감정에 취해서 빠르게 만남을 결정하니 빠르게 포기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상대방을 받아줄 때 어떤 자격 심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작업을 할 때 자격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 자격 심사를 왜 해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떤 노력을 하게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격 심사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뿐이고 이 상황이 쉽게 얘기하면 이 남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데려온 거지. 연락도 못하고 데이트도 제대로 못 해주는 사람을 데려온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것도 해줄게 하다가 자기의 에너지가 없고 자기가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여자를 만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거죠. 현자 타임이 온 겁니다. 자, 6번째, 이것도 제 카테고리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뭐 이거는 뭐 제 카테고리아 이런 거랑도 상관없고요. 가치가 낮아진 거는 이 남자의 문제죠, 사실. 예. 어쩔 수가 없죠. 남자가 자기가 처지가 안 좋아가지고 만날 수가 없다는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아마 이 사연을 보고서 많이 배우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7번, 선생님 상강에서 봤던 권태기 이별 같아요. 맞나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 다 해드렸죠? 8번, 사이가 좋았을 때 제가 무리해서 만나려고 하지 말고 상황 좋을 때만 만나도록 하자고 얘기했을 뿐인데 제가 너무 봐준 건가요? 제 가치 지키면서 할 말을 한 것 같아요. 전 부담 주지 않았는데 혼자 저러는 걸 보면 네, 제가 다 이것 다 설명해드렸죠. 4개월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제외한 날 바로 다시 만날 생각을 할 만큼 상대방에게 전 그만큼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능성은 충분하죠. 예, 충분하죠. 충분하죠. 이거는 이 남자가 상황이 개선돼야지 자기가 쫓아다녀야 만족을 한대잖아요. 예, 이해관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가 열심히 쫓아다녀야지 이제 자기가 좋아한다는 감정이 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십시오. 나중에 그리고 이 상황 되면 쫓아다니게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이 형식적 오늘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지만 형식에 추구하다 보면은 그 알맹이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왜 이 관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계만 유지를 하려는 행동이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편에서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목이 6년 연애 환승 이별한 남자친구 재회 혹은 후폭풍이 올까요? 이렇게 했네. 베이지님, 여자분이시고 26살 3D 계열에 근무하신다고. 남자는 26살의 상담원이에요. 그래요? 교제는 한 6년 하셨답니다. 첫 연애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일주일 다녀오고 월요일날 상대방이 회사를 마치고 일찍 쉰다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그 부분에 이해하며 월요일이 되었는데 평소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형과 밥을 한 끼 하러 갔습니다. 예전부터 친한 형의 존재로 많이 싸웠고요. 그 형과는 늦게까지 어울리고 나에게는 평일에는 연락이 뜨문뜨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형과는 만나는 중 내가 사준 선물도 잃어버리고 연락이 잘 안 되는 문제 뭐 이런 게 있었대요. 저는 이때부터 조금 싫었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화요일날 피곤하다며 또 연락이 많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전 이미 서운하고 신경질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연락을 저도 잘 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했어요. 수요일날 저녁 저는 사람이 이건 무슨 소리야? 작은 아버지와 도수 높은 술을 하고 술에 취한 이상한 카톡을 남기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전 사람이 뭐예요? 남자친구인가? 아무튼 다음날 어제 연락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술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술 먹었으면 다음날 가볍게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그때는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목요일날 화이트데이였습니다. 같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아주 큰 선물을 받아 화이트데이 때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이 남자친구 전 사람을 남자친구라고 하나봐요. 남자친구 말로는 큰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퉁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벼운 말이라도 바랬지만 아예 아무 말도 없이 넘겨버렸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성의 자체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 저희 집에 부모님이 오셨고 전 너무 화가 나서 거의 잠수 같은 카톡을 하였고, 토요일 부모님이 가고 난 후 저는 이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미친 듯이 퍼부었습니다. 욕도 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이 저랑 여행을 갔다 오고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오려고 했는데 어머니 재혼한 집에서 사는데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저와 싸웠던 당시에도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 지인한테 들었지만 그 당시 저도 너무 힘들어서 남자친구 입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고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심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대화는 잘 되지 않았고 제가 먼저 헤어지자 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나도 하면 안 되는 말인데 나오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의견을 묻고 제 잘못한 점도 찾고, 그래서 약 20분에서 30분 후에 다시 전화해서 이야기 도중에 남자친구가 야, 나는 너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그때 너는 나를 안 좋아하지 않는데 여행 가서 스킨십도 하고 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받은 선물에 너무 허무해져 돌려준다고 했더니 그건 나를 위해서 산 선물이라고 받지 않더군요. 두 번, 세 번 실랑이 하다가 정리되면 보내준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뒤로 그냥 힘들어서 보내진 않았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3주 후에, 그 전에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서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귀어서 너무 이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짧게 헤어질 때마다 거의 제가 잡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음 먹고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회사 동기와 연애 중인 사진을 띄우더라고요.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아마 헤어진 지 3주, 그 일 2주 안에 사귄 것 같습니다. 환승이별이 된 것 같아요. 여자 쪽도 오래 연애한 여자친구가 있는 걸 잘 압니다. 그 여자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한 것 같아요. 예. 둘이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본 순간 제가 먼저 살려고 SNS 끊고 차단하고 아예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하루 뒤에 저도 제가 잘 나온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SNS에다가. 지금은 보지 않겠지만 언젠가 나를 염탐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답니다. 되게 감정적인 행동을 하신 거죠. 예. 전 사람이 헤어지고 3주 동안 계속 이별 노래를 듣길래 SNS 친구를 끊지 않길래 저에게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혼자 착각만 했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일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구하려고 했고 집을 나오려고 했는데 현 여친을 사귀면서 집도 직장도 그대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는 6년 사귀면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군대도 기다리고 이혼했던 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 때 많이 의지해줬다 생각했고, 오갈 데 없을 땐 제가 사는 곳에서 머물게도 해줬고요. 진짜 집에 있기 싫어할 땐 제가 사는 곳에서 머물기도 하고 그랬어요. 남자친구에겐 좋은 선물도 자주 해줬고요. 뭐 이때부터 어머니 밥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처음엔 남자친구의 힘듦을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다가 해결하기보다는 묻어두고 넘어가는 성격으로 저도 점점 이 부분이 화가 나기 시작했고, 싸울 때마다 같은 문제로 서로 의견 차이가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집착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쉽게 내뱉고 소리 지르는 여자친구가 되었네요. 이번 일로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미루코님 강의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몰아세운 저에게 잘못이 있다 생각하고요.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어머니 밥상 같이 의뢰 연애를 하고 오랜 연애로 편해져 매력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안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배신감도 들고 원망스럽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참고로 헤어진 날은 3월 16일입니다. 여자와 사진을 올리며 전체적으로 알린 날은 3주 후고요.
그 전에 사귀었을 거라고 예상된다고요? 그건 모르죠. 예. 추측이죠.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첫 번째, 상대를 힘들게 몰아붙인 점, 집착같이 한 부분들은 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생겼고요. 그리고 상대는 쉽게 포기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후폭풍이 와서 저를 그리워할지, 저를 다시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상담을 하면요, 다 그래요. 다. 예, 다 뭐 쉽게 포기를 하고 뭐 단호한 성격이래. 저 오늘도 상담 진짜 몇 개 많이 했지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은 뭐 한 번 포기하면 뭐 끝이래. 다들 그런 얘기를 하지. 뭐 미련이 남을 거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예. 여러분들이 매달리는 입장이면 입장일수록 더 상대방은 냉정하고 단호하다라고 얘기하고요. 한번 정리하면 다시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입장 차이가 아닐까요? 절대 이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닙니다. 예. 성향이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응? 성향이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 성향이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을 만드는 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만드는 거죠. 상관 안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 저희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리고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염탐을 하든 말든? 예, 올리십시오.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 일상 사진 내 SNS에 올리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뭐가 되는 거죠? 내 SNS에 내 일상 사진 올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거 없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보라는 듯이 이제 너무 자주 올린다던가 뭐 매일매일 올린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좋겠죠. 응? 자, 세 번째 질문. 현재 여자친구와 저를 비교할 것 같아서 힘듭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마른 체구에 어리고요. 저는 통통한 편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외적인 부분은 제가 더 낫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상대를 사진으로만 봐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 자존감도 올릴 겸 다이어트 해서 살 좀 빠지기는 했는데 서로 버스를 타고 오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리 때문에 저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뭘 인식시키려고 노력합니까? 이런 행동이 프레임이 낮아지는 행동이고 가치가 낮아지는 행동이죠. 그리고 현재 여자친구를 사귀어 저를 점점 더 잊어지지 않을까 다 걱정합니다. 자, 다 걱정이에요. 다 똑같죠. 궁금한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은 항상 단호하고 냉정하고 뭐 한번 포기하면 완전 끝나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합니까? 제외할 때 이런 얘기해요. 예, 나를 점점 더 잊어먹지 않을까,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얘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년 있다가 제외되고 1년 있다가 사귀는 사람은 어떻게 사귀는 겁니까 도대체? 응? 오랜만에 연락하면 연락을 안 받아야 되겠네. 응? 잊혀지는 게 어딨어요. 예.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가 쫓아다니는 입장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쫓아다니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잊혀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지 그냥. 실제로 잊혀지는 건 아니고요. 예. 어떻게 인간의 기억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 뇌에서는요 한번 본 거 기억 안 지워요. 본인을 갖다 이거 몇 년을 만났는데 6년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겠다. 어떻게 6년을 만났는데 잊어버리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말이 안 되죠. 6년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거 그냥 걱정하는 거죠. 예, 자기가 잊혀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죠. 자, 네 번째. 만약 시간이 지나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승은 습관이라 하던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환승이 습관인 게 아니라 내가 쉽게 너무 기준 없이 받아주는 게 문제예요. 제가 방금 전에 호랭이야님 사연도 그렇지만 이게 쉽게 이지컴 이지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가 그래서 사귈 때도 자격심사 하잖아요. 왜 자격심사 합니까?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응? 이런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어야지. 그냥 뭐 오면은 받고 가면 가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룰을 지키고 상대방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서로 가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환승 습관이 아니라 내가 너무 기준 없이 막 받아주니까,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고 하면 받아주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 동물들은요,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또 미안하다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이 괜찮아지니까 별로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주냐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주냐면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했을 때 그대로 내버려둬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무관심으로 쭉 대처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중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화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미안해, 화풀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연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화풀어, 미안해, 뭐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그죠? 그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왔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는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 얘기를 해서 제가 조건을 더 추가시킨다던가 조건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12시까지 원래는 들어오기로 했는데 걔가 어긴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11시, 뭐 10시 이렇게 땡기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다음번에 또 하면은 10시로 변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 인간의 뇌에서는 그런 추정을 해요. 인간 뇌가 아주 뭐 빠릿빠릿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 추가적인 징벌이 따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이 사람과 만날 수 없을 만한 뭔가 위태로움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그 룰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지. 한번 미안하다고 해서 봐줘.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미안하다고 하면 봐줄 거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 다 그래요. 똑같아요. 네. 헤어지고 나서요, 미안하다고 해서 봐줬음, 내가 몇 번. 그럼 다음번에 또 다크나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좀 매달리면 봐줄 줄 알고 또 그런 행동 한다니까. 그러고선 변한 거 없잖아요. 변한 거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이게 그 사람이, 너무 나빠요, 뭐 이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인간이 다, 원래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야, 이 사람 통찰력이 강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락이 오면 받아는 주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남자친구로 이제 드릴 때는 이런 자격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야, 너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추가적인 어떤 제재를 가한다던가 조건을 걸어서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뭐 불편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불편해, 그렇게는 안 할래. 그럼 만나지 말라고. 억지로 나랑 뭐 만나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받아줘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받아준다 그러면 또 이지컴 이지아웃이에요. 그냥 왔다가 뭐 좋아서 만났다가 또 헤어지는 거죠. 예.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목장이 있는데 목장에 울타리가 없는 거죠. 그 외에 저희 지인이 전 남자친구와 현 여자친구의 인스타글을 염탐했다고 합니다. 하는 말씀이 서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를 자주 하나 봐요. 과시용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 보라는 것 같은. 그리고 현 여자친구와는 잘 지낸 듯 하면서 현 여자친구가 어리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댓글로 말 좀 예쁘게 써라는 둥의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청 둘 사이를 과시하고 있다고 해요. 지인 말로는 여자가 엄청 가벼워 보인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제 답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예. 이 관계를 유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죠.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거는 알 수가 없고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여태까지 어떤 연애를 해왔는지를 보고 이 여자랑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남자가 평소에 어떤 연애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응? 뭐 크게 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그 전에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이 여자의 스타일과 맞는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의존적인 스타일인데 같이 의존적인 사람을 만났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관계가 안 맞아 버리겠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헤어짐과 만남을 규정짓는데 제일 크게 작용하는 건 두 가지. 첫 번째가 상황, 그 다음에 이해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여자를 잘 만날 수 있는 상황인지, 첫 번째.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이 많고 뭐 이런다던가 이런 상황적인 거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해관계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는 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겠죠. 아까 전에 호랭이야님 사연에서도 보셨지만 남자애가 추구하는 연애라는 게 있다던가 뭐 아니면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 잘 맞는지 상대방과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겠죠.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그리고 가치 밸런스, 상대방과 가치가 어느 정도 맞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겠죠. 그런 것들만 따지면 되지 뭐 그 외에 다른 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봐가지고는 제가 어떤 사람 만났는지도 모르고 뭐 어린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행동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예. 그런 걸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우리랑 관계가 없어서요. 우리 먼저 어떤 걸 알아봐야 될 것 같냐면 제가 오늘 이 상담 끝나고 이제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베이지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가장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얘기했죠. 방금도 얘기했었죠. 결혼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껍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알맹이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응? 이 껍데기가 뭐가 중요해? 이 만나고 안 만나고 이 문제보다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할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이해관계. 이 우리 베이지님이 이 남자와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내 이해관계를 이 사람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가 문제예요. 그래야지 남자친구가 되는 거지. 단순히 남자친구만 시켜놓고 이해관계를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싫어하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응? 이 남자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개선이 되는지 그런 걸 다 따져보고 사귀는 겁니다. 예, 사귀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안 하죠.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이제 면접을 봐.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면접을 봐. 면접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전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공약 걸고 그러잖아요. 아 나는 이제 이 회사만 합격시켜 준다면 뭐 야근도 다 할 수 있고 다 얘기해요. 아니 직장 들어가면 그래요? 아니죠. 직장 들어가봐. 이제 취업 돼봐요. 그럼 그 회사 다니다 보면요. 안 그렇다니까. 회사 다니다 보면, 늦게, 퇴근은 늦게 시켜준다. 응? 복지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처음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들어올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거 서면에 받아놔야 돼. 사인을 야근해도 좋다고 이런 식으로 다 받아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 구두로 처음에 약속을 해놔도 문제인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쉽게 받아준다? 그러면 쉽게 나가는 거예요. 응? 안 지키는 거지. 공약을 갖다가 확실히 걸고 들어오게 해야죠. 이것만 읽어보고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님이라는 사람이 올렸는데 저희는 뭘까요? 해서 지은님이라는 사람이 헤어진 지 7주 만에 얼굴 보고 밥 먹고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제가 마지막에 나 안 보고 싶었니? 하니까 뭘 그런 걸 물어 하고 계속 말 돌리고 좀 쑥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예. 헤어질 때 악수하자는 걸 한 번 안아달라니까 이러면 너 힘들어라며 안 해준다라는 걸 투정 부려서 결국 안겨서 눈에 눈물 맺힌 상태로 서로 바라보면서 악수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안고 전 남친은 사람 많이 온다 라고 하며 유럽 여행 후 또 보자는 제 말에 응 알겠어 하고 헤어졌네요. 이게 이런 행동이 매달리는 전형이에요. 매달리는 전형. 예.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매달립니다. 꼭 헤어질 때 한 번 안아달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게 투정 부리고 뭐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 밀어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밀어내는데 뭐 자꾸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상대방 남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워지는 거지. 이건 매달리는 전형이에요. 이거 완전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냥 저는 이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건 상황이 그 감정을 만든다라고. 상황을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 마치 복사해서 붙여놓는 것처럼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그냥 똑같이 붙여놓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상황에서 많이 했겠어요? 그런 감정을 상황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응? 다 똑같아요. 집에 가서 도착했다 연락 좀 하고 그 다음날에도 연락했지만 갑작스러운 단답에 카톡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지를 안 주려고 하는 거겠죠 저한테?
그렇게 이번 주 일요일에 유럽으로 한 달 동안 떠나는데 우리는 헤어진 날부터 아직까지 서로 인스타 마팔에 서로 인스타 확인하는 걸 아는데 더 마음이 아파요. 유럽에 가서 제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빌게요. 예,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 그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개선시키려면 매달리지 않아야죠. 상황이. 아마도 지금 이렇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매달리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어떤 사람이 받아줘요? 어떤 사람이 받아줄 수 있겠어요? 응?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 웅님. 약간 이것도 사연이 짧으니까 이거까지만 좀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예, 강의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하고 싶어요. 웅님. 예. 여자분이시고 24살의 대학생이시고요. 남자분의 24살 대학생입니다. 남자분도. 교제 기간은 5년. 그러면 5년을 만났으면은 20살 때부터 만났나요? 예. 엄청 오래 만난 거죠. 5년을 사귀다 보니 서로 헤어지기도 한 3번 이상 헤어지고 만나고로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남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고 처음엔 바로 알겠다며 쿨하게 헤어졌지만 2주 뒤에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이 와서 잡더라고요. 그때는 뭔가 내가 받아주면 우린 또 다시 똑같은 사이가 될 것 같고 지금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못 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처음엔 밀어냈지만 남자친구가 일주일 동안이나 끈질기게 잡더라고요. 그때는 뭔가 남자친구가 저에게 매달린 모습이 제가 갑이 된 것 같고 역시 얘는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 그 상황을 즐기기도 했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귀진 않아도 사귀는 것처럼 행동하고 잠자리도 갖고 하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났고 이제는 그냥 누가 니네 사겨?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애매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저도 남자친구에게 당연히 사귈 때처럼 행동했기에 남자친구에게 이제는 우리 확실하게 하자. 우리 무슨 사이냐? 지인들에게 사귄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왜? 굳이 사귀지 않아도 서비스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귀게 되면 그런 관계적인 걸 요구하고 서비스를 요구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걸 안 해도 내가 웬만한 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이해관계적인 측면에 다 충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이렇습니다. 인간이 원래 이게 나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안 그렇다니까. 다 똑같다니까 인간이. 이봐요. 어떻게 얼마나 제가 이 사연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지성을 가지고 막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 같아도 본능적인 행동은 거의 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 가치가 높은지 판단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인간도 그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시간을 갖기로 했고 결론은 우리는 다시 만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서로 얘기해보다 우리 그만하자라고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또 후회가 돼서 남자친구를 잡으려고 연락했는데 남자친구에게는 연락하는 여자가 생겼더라고요. 여자가 생긴 걸 알고 나니까 포기보다는 더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봐요. 이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생기면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더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이봐. 제가 얘기했지만 원숭이 사과 이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사과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가치가 높지가 않는데 저기 멀리서 원숭이가 막 뛰어가지고 사과 잡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어때요? 그 사과를 당장 잡아야겠죠. 희소한 가치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별로 필요 없는 것도 누가 뺏으라 그러면 움켜쥐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네.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별거 아닌, 여러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왠지 주면 안 될 것 같거든.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도 뭔가를 하나 쥐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가지려고 해. 그럼 이거 주면 안 되겠는데 이거 좀 좋은 건가 본데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연인 관계에서도 사람들 간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가 좋아한다 이렇게 누가 채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포기할 수도 있고 사기 뭐 내가 노력해 볼 수도 있는데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프리셀렉션이라는 기술 제가 전에부터도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가치적으로는 100% 플러스예요. 하지만 이게 이성적으로 참는 거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생기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걔가 딴 사람이 채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잖아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안 그렇겠어요? 상식적인 거죠. 아주 상식적인 거죠. 여자가 생기고 보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이제 더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주일 뒤에 또 연락을 했고 남자친구가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서로 얘기하게 됐고, 남자친구는 계속 우리는 안 된다, 다시 만날 수 없다,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왜 그렇겠어요? 여자친구가 매달리니까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말이 길어졌고 하루를 같이 있었어요. 뽑아 이거 또 쓸데없이 서비스 제공했죠, 이러는 바람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더 이상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상대가 밀어내는데 다가가기도 무서워 연락을 이제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연락을 안 하다가 2달 뒤에 술 먹다가 남자친구가 생각나 전화를 했더니 저를 데리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여자랑은 안 만나고 연락도 안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제가 왜 내가 연락하니까 받아주고 데리러 오냐고 물었더니 너 딴엔 용기 내서 연락을 했을 텐데 어떻게 거절하냐면 나도 너 많이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죠? 자기에게 이제 여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서로 그동안 어떻게 지냈고 전에는 우리 이랬는데 라고 회상하고 얘기하다가 헤어졌고, 그렇게 헤어지고 또 연락을 안 하다가 일주일 후에 남자친구가 먼저 전화와서 목소리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목소리만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건지 너를 다시 만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고, 그 말에 저 혼자 내심 기대했던 마음이 없어졌어요. 남자친구랑 전화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이제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도 맘대로 한 번씩 전화했으니까 나도 한 번씩 전화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네 맘대로 해 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그 다음날 또 뭐하냐고 전화가 왔고, 제가 이제 카페 가려고 라고 대답하자 알겠다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없자 제가 먼저 4일 뒤에 뭐하냐고 또 카톡을 보냈고, 학교 갔다가 집 가는 중이라고 답장이 와서 아 그러냐고 얼른 가라고 답장을 했고, 남자친구는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답장이 와서 그냥 이러고 보내니 그냥이라고 보내니까 페이스타임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다가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는 또 연락을 안 하다가 제가 전화해서 어쩌다 보니 일요일에 둘이 술 한잔 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만나서 일상 얘기하다가 남자친구에게 또 다른 여자 연락하는 여자가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밀당만 하고 있지 마시고요. 이러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요, 어떻게 하냐면 자격심사를 거세요. 자격심사를 거세요. 자격심사를 걸어야지 상대방이 이걸 뛰어넘고 싶어하고 노력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원래 이 사람이 마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격심사를 거는 순간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런 쓸데없는 막 전화로 밀당하지 마시고요, 만나서 자격심사 거세요. 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서로 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건 뭐 자격심사를 건다고 해가지고 뭐 상대방에게 반응을 끌어올려는 전략이냐 뭐 이렇게 얘기보다는 저는 좀 궁극적으로 그 사람과의 내가 만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 좋다고 한다고 받아주면은 신뢰감이 없다고 생각해. 왜 좋고 이게 왜 좋은지, 그리고 얘가 뭘 해야지 내가 만족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내가 잘 지낼래야 지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사람 간의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사람이 이걸 지켜주고 나도 그 사람의 어떤 기준을 지켜주고 서로 기준을 지켜주는 게 이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구하는 게 이해관계죠. 이해관계적인 부분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자격심사입니다. 예.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를 갖다 얘기하는 게 자격심사예요.
자, 지난 강의들 보시면은 제가 스타터 강의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예, 재생 목록에 있잖아요. 연락을 해봐야 되는 거 싶기도 하고, 제가 SNS에 차 타고 가는 동영상을 올렸더니 그걸 보고 또 저에게 바로 페이스타임을 걸어서 뭐 이렇게 뭐 서로 이제 이거는 서로 미련이 남아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큰 의미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만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어요. 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또 만났다가 이런 식으로 또 헤어지겠지. 그렇게 서로 아마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서로 만나면서도 알 거야. 아, 이러다가 또 만났다가 또 금방 헤어질 텐데 이거 왜 또 만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할 거고. 기준점이 없어서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간에 뭔가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뭐 언제든 도망가도 괜찮고 언제든 만났다가 헤어져도 괜찮은 사이인데 왜 만나자고 서로 이런 감정만 남아가지고 실랑이만 하는 거죠. 응? 미련만 남아가지고.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예. 남자친구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면 자기도 다시 만나고 싶은데 그때 감정은 느끼기 싫다, 무섭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땐 잡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아야 될까요? 예, 무조건 잡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마십시오. 두 번째, 연락은 하면 받아주니까 계속 연락은 하고 싶은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죠. 어떻게 하긴 안 해야죠.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정의 종이 될 것인지 감정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멋진 레스토랑 예약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 갖다 먹으러 가는 길에 핫도그 사 먹고 땅에 떨어진 음식 주워 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그거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은 내가 거기 가가지고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죠. 어떤 걸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갖다 파악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길거리 떨어진 음식 주워 먹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3번,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남자친구는 우리가 오래 사귀어서 그런지 모든 기준이 너야, 이번에 연락하는 애도 만나서 얘기할 때 말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데 너도 말도 적당히 하고 재밌어서 좋았는데 라면서 기준이 너가 되어서 너랑 비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되면 안 되겠죠. 예, 그냥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자기가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랑 비교를 하면서 만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다 그렇지. 모든 사람이 그렇죠. 예.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예전에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얘보다 이제 좀 개선점을 찾는 거죠. 뭐 비교를 하든 말든 그거랑 상관은 없고요. 예.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하기라는 습관이 악습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비교해서 뭐 얻어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상대방을 비교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제가 과수원 스토리텔링에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아니 내가 과수원에서 어떤 사과가 제일 큰지 계속 따다 보면은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비교하는 건 엄청 의미 없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비교하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동이에요. 해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만 걸리고 평생 비교해봐요. 어떤 여자가 더 좋겠나? 제정신이 아닌 거죠. 평생 비교해봐요. 평생 찾을걸? 평생? 예,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어떤 남자가 더 괜찮아요?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정말 내가 추구하는 바만 이루면 되죠. 응? 자,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도 연락하면 만나주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이름을 말하면서 걔랑 걔 뭐하는 애인데 걔랑 하면 되겠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남자친구가 짜증난투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 돌리곤 했는데 만나서 연락하는 사람 얘기를 꺼내면 역효과가 나는 건가요? 당연히 안 좋죠. 예. 굳이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이 사람하고 행복해지려는 내가 데이트를 하는 이유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뭐 단속하려고 데이트합니까? 그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데이트가 즐겁겠어요? 여러분들 남자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단속만 하고 있으면 그 데이트가 행복합니까? 맨날 야 너 전에 누구 만났어? 이 사람이랑 나랑 어때? 비교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행복해요? 아니 내가 데이트에 집중을 해야지 왜 쓸데없이 전에 지나간 여자랑 비교하고 뭐 지금 만나는 애랑 비교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예요? 데이트는 안 합니까? 왜 데이트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성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응?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편에 의해서 계속 접근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즉 방법에 대해서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행복한 연애를 지속시키고 원하는 이성을 차지하는 방법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얻어낼지도 전혀 모른다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목표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갖다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외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이런 목표가 과연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를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죠. 이 생각을 안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마다 원하는 지금 당장의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누군가와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자신감, 자존감에 따라서 그 원하는 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성적인 욕구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찾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뭔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당장은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결혼보다는 연애 상대를 고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연애라는 것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고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노트나 메모장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목표들이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냥 재회를 바란다, 이런 것. 관계만 그러니까 그 껌때기만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과 무슨 관계가 되고 싶다, 이런 관계만 추구하는 것들은 그 목표에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뚜렷하지가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허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10번의 데이트를 하고 오늘이 4월 25일이죠.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사귀기로 하고 나면 어제와 오늘 사이에 뭐가 달라져 있는 겁니까? 4월 24일과 4월 25일 사이에 무슨 급진전이 뭐가 있나요? 사귀기로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마음이 저절로 커지나요? 자, 그런 문제라면 사실 한 달 만에 헤어지는 커플은 없겠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라는 건 허상이라고 봐요.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는 뭐예요? 저는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 부부관계, 이런 것들 다 관계는 허상이라고 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 결혼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50%가 다 불륜사연이에요. 근데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면 저한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연애의 결말이 결혼이라고.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겠죠. 결혼한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결혼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자고, 재회하자고,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다시 만나면 뭐해?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는 행복하지가 않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단순히 그 사람하고 결혼에 꼬리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랑 사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4월 25일 날 사귀기로 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요? 10번의 데이트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이 생겨나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거지, 이런 형식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감정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관계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왜 그 안에 감정이 왜 생기겠어요? 이거랑은 관계가 없죠. 이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생기는 거지, 이 형식은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계라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남을 가지고 첫 번째 즐거운 데이트를 했어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에너제틱하고 즐거운 에너지도 받고 기뻐, 재밌어. 그러면 다음번 데이트도 기대하게 되고 두 번째 데이트, 세 번째 데이트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도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를 하면서 다음 데이트가 계속 하고 싶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과 이게 사귀는 관계예요, 그냥. 응? 다음에 이건 사귀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난다? 정기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이거는 그냥 사귀는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귀는 관계에만 집중을 하고 한 번 한 번의 이 데이트에는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사연에서 읽어드린 웅님 사연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 관계만 만들려고 하지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에게 이거 즐거운 데이트가 아니에요. 의심만 하고 집착하고 있고요. 데이트에는 등한시해요. 이 한 번의 데이트를 갖다가 행복하게 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음번 데이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저 형식적으로 남자친구니까 여자친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주고요. 의무적으로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만나고, 응?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냥 일처럼, 마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어쩔 수 없이 전화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또 전화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좋아서 전화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전화한다니까. 왜 그런 식의 그런 전화를 받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더 욕하고 싶어요. 그딴 전화요. 예, 그딴 전화를 받고 싶어요, 솔직하게.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전화를 갖다 내가 그걸 받아야 돼? 야, 이럴 거면 하지마. 이럴 거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억지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좋아서 만나야지 왜 억지로 나와.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전화를 왜 받아야 돼요 도대체. 이게 저는 그래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요, 꼭 반드시 막 한 침대에서 자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전 각방도 쓰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관계는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결혼하면 무조건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의무적인 행동이 돼요. 관계를 지키기 위한 의무 방어전이 되는 순간 그 관계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의무 방어전이 되는 순간 그 관계가 대단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남의 게 더 좋아 보이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를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응?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 그저 이성을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소개팅에 나가서 이성 만나고, 컨디션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데이트 장소에 나가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데이트 소개팅이 성공할 이유가 1도 없죠. 당연히 소개팅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기분이 안 좋잖아. 그죠? 상대방은 기분이 좋겠어요? 상대방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형식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이트 한 번도 형편없이 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내가 뭘 보고 그 사람과 사겨? 뭘 보고 그 사람과 사귈 수 있죠? 내가 이 데이트를 형편없이 하는데 그 사람의 뭘 보고 만나는 거예요? 조건? 키? 외모? 그런 거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이 파탄인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생각, 그건 얼마 갖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나이 들면 외모는 다 끝나요. 응? 조건 이런 거는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지름길도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관계를 차근차근히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뭔가 막
이벤트를 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사귀자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형식에 치우친 목표들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이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는 뭔가 누군가와 사귀려고 하면요 무조건 뭐 이벤트 같은 걸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연애를 잘 모를 때는요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놀이터에다가 막 촛불 깔아주는 촛불 이벤트 했는데 뭐 여자친구가 감동을 했다는 둥, 뭐 멋진 차를 딱 렌트해가지고 트렁크를 딱 열면 풍선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런 거 뭐 텔레비전에서 보고서는 아 이런 이벤트를 해줘야지 여자친구랑 사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손편지 쓰고 막 그렇잖아. 마음에 담긴 손편지 쓰고 러브레터를 전달해줘야 되고 막 그래야지 이벤트 해줘야지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제 예전에 기억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벽보 이벤트 뭐 예전에 선영아 사랑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체에서 그런 거 뭐 이런 홍보 차원에서 어떤 이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벽보에다가 누구 사랑해 해가지고 막 벽보가 다 붙어 있었거든. 벽바다 예 그런 거 보고서는 막 따라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가는 길목마다 이렇게 얘가 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막 벽보 붙여가지고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막 이벤트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망하죠. 예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찔하죠. 상대방은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 이건 내 감정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이건 성공을 하는 거지 진짜 이거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이게 미쳤죠. 엄청 쪽팔린 행동이 돼. 상대방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쁘끄러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예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외할 때 이벤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저희 업체에서는 엄청 싫어하겠죠. 예. 아트라사 뭐 이런 업체에서는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이벤트 해주는 업체 뭐 이런 업체에서는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른 뭐 모르겠어요. 뭐 이벤트 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아. 예. 몇백만 원씩 해요. 이게 진짜 몇백만 원씩 해요. 응?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형식적인 측면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여러분의 매력은 떨어져 나간다. 형식적인 측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즉 알맹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복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한 데이트가 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시고요. 한 번 데이트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데이트가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하시고요. 한 번의 통화를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해야지 즐거운 대화가 될까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기 바라요. 그거는 상대방에게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즐거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매력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매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죠.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순간의 행복에 집중하지 않고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만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이어진다라는 느낌만 주거나 어떻게든 매번 시간이 될 때마다 데이트 약속을 잡아서 이어진다라는 느낌만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어. 그냥 잠깐이라도 보고 이건 진심으로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는 의무적으로 걔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해요? 초반에는 막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하죠. 그런 것들이 나는 정말 가식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그런 건 솔직하게 저는 제가 이 연애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런 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초지일관해야지 왜 그 사람이 초반에만 막 좋아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래? 아 그런 애들은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는 이건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초반에만 막 꼬시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응? 저는 연애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거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노력했다.
나는 너에게 얼마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너는 이게 하는 행동이 뭐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 초지일관해야죠. 계속 항상 똑같은 모습 보여야죠. 자신의 그러니까 꼬실 때만 막 열심히 하지 말고 꼬실 때 모습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장기 연애가 원래는 안 됩니다. 자,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상대방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연애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상대방이 마음을 나에게 돌아서게 만들기 위해서 내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도 상대방 만나고요. 데이트를 통해서 딱히 얻고 싶어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예, 그냥 내 기분을 상대방 기분을 최우선시로 생각을 해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만 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행동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논리적으로는 참 좋은 행동이라고 봐요. 아, 되게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본능적으로는 최악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매력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약간 오해해서 약간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잘해주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늘상 얘기했지만 내 여자친구한테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짜리 핸드백 선물해줘도 돼요. 하지만 내가 그거 주고 탓하지 않을 생각이 있으면, 제가 이것도 전에도 맨날 얘기했는데, 내가 500만원짜리 핸드백 선물해주고 그거 아쉬워하지 않을 사람이면 응?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맞게 선물을 해주는 거지. 내가 핸드백 선물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해줄 때는 정말 내가 아쉬운 거고 정말 해주고 싶었을 때, 그 핸드백을 해주고서도 욕먹을 자신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최대한 이기적으로 말이죠.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쉬운 게 없어져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여자친구면 이 정도 핸드백을 메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대신 그거에 대해서 해주고 나서는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해주고 나서 야 네가 해줬는데 헤어지는 마당에 내놔라 뭐 이런 구질한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해주는, 뭐 전화를 맨날 해준다던가 뭐 이런 행동했을 때 내가 얼마나 너한테 전화를 해주고 너를 만나려고 신경 써주네, 누가 하랬어? 진짜 솔직하게 그런 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화 억지로 하라고 그랬어요? 좋아서 하라는 거죠. 예, 왜 억지로 해요? 아무도 억지로 하라고 시킨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과의 순간순간의 행복감을 내가 전화했을 때는 언제 전화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나도 그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 사람 원할 때 전화를 해야겠지. 그래야지 후회가 없어요. 매일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어느 정도 프레임이 어느 정도 이 내면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감정 컨트롤이나 에너지 컨트롤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가능하지, 초보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감정 컨트롤 자체가 안 되고 자기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조차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정대로 하라고 하면 매달리는 행동밖에 안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메타프레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응? 어려운 거예요. 응? 어느 정도 메타프레임이 자기의 내면화가 되면요,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기술이 돼요. 그게 기술이 됩니다. 예,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형식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론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내면화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책임만 지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죠. 책임만 지면 돼. 내가 한 거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죠. 내가 선물 사주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당만 하면 되지 뭐. 나중에 뭐라고만 하면 내가 좋아서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예. 나중에 후회하고 매달리고 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뭐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돼요.
너 나를 버리는 거냐, 뭐 실랭이를 하고 뭐 너랑 나랑 어떤 관계인데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으면 돼요. 예. 순간 좋았으면 됐지. 그거에 만족하면 되지. 예.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매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태도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 기분을 최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하게 되면요, 데이트는 항상 평범해지고요, 지루해지고, 항상 예측 가능하죠. 뭐 할까? 우유부단하게 너 좋아하는 건 난 뭐 다 해줄 수 있어. 머리로는 좋은 일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악의 일이에요. 최악의 일. 이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럼 몇 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자친구한테 한번 뭐 할까?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처음엔 좋아할 수 있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봐요. 그것은 줏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단조롭고 재미도 없고 진지하고 상대방에게 장난도 잘 못합니다. 예, 상대방 상처 줄까봐 장난도 못 치죠. 그럼 쩔쩔맨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치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한마디 했다가 기분 나빠하면은 미안해 사과하기 일쑤고요. 이건 뭐 이건 인간관계를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데이트가 즐거울 리도 없고 다음 데이트가 기대될 일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으면 알겠죠. 응?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알겠죠. 예민하고 에너지 떨어져 있는 사람 데리고 다니면 즐거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예민하고 에너지가 바닥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즐겁냐고요? 안 즐거워요. 여러분들 친구인데 막 애가 완전 지쳐있고 예민하고 막 그런 애들 데리고 다니면 재밌어요? 이거는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게 빠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에너지 컨트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남녀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럼 데이트가 얼마나 즐겁지 않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안 그런 척 하겠지만 그게 티가 나요. 여러분들도 저 보시면 아시죠? 뭐 우리 선생님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뭐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나오면 모를 것 같아? 알아요. 그럼 몰라도 재미가 없어 데이트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준비됐을 때 나가라고. 에너지가 넘칠 때. 응? 여러분들이 자기 컨트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황이 안 좋은데 막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이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운도 없고 에너제틱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나와서 데이트를 한다면 서로에게 득이 없죠.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득이 되는 건 집에서 쉬는 거야. 내가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제일 득이 되는 행동은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게 더 우선적이고 더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해야지. 데이트를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되게 일회성이고 순간적인 욕구죠. 여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서로 득이 없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마이너스인데 서로가 행복하다는 관계가 그 느낌을 받고 다음 데이트가 기대되거나 그런 일은 없죠.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을 얻기 위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럴 컨디션이 돼야지 한다는 거죠. 아무 준비조차 없고 목적성도 없고 우유부단하게 데이트를 나가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매력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그런 거죠. 무치, 껍데기에 앉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나쁜 사람, 내가 얘기하는 자기 멋대로인 사람에게 끌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들은 상대방 이성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근원적으로 달라져. 이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그럴 필요는 없고 맞춰주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닌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니라고 확실히 자기 감정 표현이나 기분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프라이즈로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프라이즈다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구호를 외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정말 보석으로서 행동한다는 건 내가 의시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프레임을 잘못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의시되고 거만하게 행동하면 프레임이 높아요. 고프레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해줄 수도 있죠. 예, 잘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프라이즈죠. 내가 뭐 어디서 프레임이 높다 그러면 뭐 거들먹거리고 뭐 세게 행동해야 된다고 뭐 상대방은 막 내리 깔듯이 봐야 되고 그런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고프레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고프레임이나 저프레임 이런 얘기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도 누가 아트라상 얘기했는데 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트라상에서는 그런 얘기 하겠죠. 뭐 프레임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인간의 어느 정도 그 적정선이 있으면요. 그거는 저 어느 정도 자존감이 높아지면 다 동등한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이게 하늘을 뚫어서 뭐 더 경쟁을 해서 1등 있고 2등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동등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비만 맞추려는 그 행동을 하는 그런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예.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프라이즈로서 행동하는 거는. 예. 때로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수록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 좀 더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충분한 에너지가 넘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지 않을 때는요, 데이트에 안 나가는 것도 선택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때는 데이트를 나가는 것과 여러분들이 집에 남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전 집에 남는 쪽을 선택을 하겠어요. 예. 그리고 데이트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행동을 하겠죠. 가끔 남자친구들이 그런 행동 하잖아요. 다음날 데이트인데 막 이렇게 뭐 술에 꼬라가지고 온다. 안 만나면 돼요. 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 굳이 그런 상태에서 걔를 만나가지고 좋을 게 없으니까. 그죠? 만나지 마. 괜찮아. 집에서 쉬라고 얘기해요. 걔는 아주 푹 쉬어야지, 집에서 아주. 영원히. 응? 집에서 푹 쉬어야 돼, 푹. 응? 아주, 나오지 말라 그래. 응? 지각하면, 집에서 쉬어야죠. 전날 야근해서 지각하면, 너무 피곤하면 나오지 말라 그래요. 예.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나와? 나와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데이트가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빠? 그렇게 급하게 나오지 말라 그래요.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좀 늦을 것 같으면 집에 아예 들어가서 있는 게 낫지. 나중에 보면 되지 뭐. 응? 여유 될 때 보자고 하면 되죠.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갖다가 뭐 걔한테 막 처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행복한 데이트를 하려면 걔네가 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되지. 뭐 걔가 준비도 안 되는데 허겁지겁 나와?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안 좋은 꼴만 보고 사이만 나빠지잖아. 예민한 애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얘기 데리고 있으면 뭐해? 응? 싸우는 거지 뭐. 걔는 뭐 투덜거리겠지 뭐. 응? 잠깐 나오면은 그냥 밥이나 먹고 들어가라고 하던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응? 방법이 없어. 예. 도도한 게 아니라 나는 이건 최선의 서로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잖아. 상대방이 뭐 억지로 나오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에요. 걔는 집에서 쉬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지. 왜 나를 억지로 만나라 그래? 걔가 정 원하면 나오라고 하는데 밥이나 먹고 돌아보는 거지.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다음에도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걔가. 다음에도 그런 행동 안 하지. 걔가 좀이라도 이렇게 실수하면 못 만나는구나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데이트 나오기 전부터 한 일주일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늦지 말아야지. 또 늦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응? 이런 마음가짐으로부터 행동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예.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방은 이런 부분을 본능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매력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겠죠. 자, 잘 들으십시오. 예. 다만 이것을 매력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 방법이 바로 스타터 코스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은 프레임 코스에 있고 방법론은 스타트 코스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법을 방법론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이 초반부터 너무 강력한 자기의 색깔을 보여주게 되면요. 당연히 상대방은 잘 모르는 사람이 강력한 색깔을 보여주면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만들었냐면 스탠다드를 만들어요. 기준, 표준을 만든다라는 거죠.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스탠다드를 지키면은 이 사람과 친해질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예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표준을 만든 게 스탠다드가 예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초반부터 강력한 자기의 색깔을 보이게 되면 물론 뭐 개 중에는 한두 명 정도는 뭐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 이 사람이 이런 색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래는 상식적이기는 한데 너무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매력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싫어, 얘랑 안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중하게 예절 바르게 접근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색깔을 차츰 보여주고 프레임 코스에 있는 기술들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철학과 여러분과의 비밀 공유 같은 걸 통해서 신뢰관계를 충분하게 구축하게 되면요, 인간들은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조금은 동질감을 느끼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 래퍼의 기술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과 한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좀 차이가 나요. 걔네들을 대하는 게. 예를 들어 10년 지기 친구랑 처음 보는 사람하고 다르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처벌이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개팅 해가지고 이상한 놈이 나왔어. 아, 이상한 놈이구나. 연락이 좀 안 돼. 아, 이상한 놈이야. 연락이 좀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 이상한 놈이에요. 아, 나랑 잘 안 맞아. 차단해버려. 예.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래퍼가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래퍼가 쌓이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신뢰관계도 형성하면 바쁜가? 그래, 뭔가 이유가 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뭐 좋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차단해버리거나 그런 완전 관계 끊어져 버리는 일은 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래퍼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잘 쌓아놓으면요, 우리가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한 토대가 된다,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초보가 아니라면 여러분만의 작업 방식이나 작업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게임을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업법적인 팁을 좀 드릴게요.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트는 한편의 드라마나 예능을 찍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데이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데이트를 좀 더 즐겁고 흥미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원천적인 핵심인 프레임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다 보면요, 상대방을 때로는 즐겁게 리드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약간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면 슬픈 감정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저절로 생겨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내 솔직한 모습을 보다 보면 인간적인 감정도 느끼게 되고요. 이걸 고스란히 베껴서 인위적인 기술을 만들게 되면 그게 바로 스타터 코스가 되는 겁니다. 스타터 코스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어필해서 데이트 리드하고 상대방에게 약간의 유머나 장난을 쳐서 기분도 약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 래퍼를 형성해서 상대방과 감정 공유하고 인간적인 면도 느끼게 만들죠.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으로 적혀있는 게 스타터 코스인 거예요.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요, 정말 어떤 남자가 또는 어떤 여자가 매력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 내면 세계에서는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아무 감정도 느껴지게 만들지 못하는 다른 흔해 빠진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 정도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남자나 여자들은 그런 행동을 할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때로는 사랑의 감정을, 때로는 복수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요.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복수하고 싶어요. 예. 뭐, 다시 제외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 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들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매력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상 얘기하죠. 잘 안 되면은 나쁜 감정이라도 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나쁜 감정 막 일부러 들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착하게 쫓아다녔던 사람이라면요, 한 번 정도는 상대방을 거절하기도 하고 매몰차게 하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쁘게 하라고 하면은 막 그 게임을 망치는 행동을 해버려요. 그게 나쁜 행동인 줄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던 나쁜 감정이 들게 만들려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지. 그 관계를 망쳐버리는, 막 연락을 막 해가지고 망쳐버려.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행동하고서 선생님 잘했죠? 이러고 얘기했는데, 아예 잘한 게 아닙니다. 잘한 게 아닙니다. 자, 네, 딱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당하는 입장인가? 여러분들은 선택을 당하는 입장인가?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 이성에게 선택권을 모두 넘긴 채 애원하는 행동을 합니다. 상대방 이성을 왕좌에 딱 앉혀놓고서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봐요. 나를 선택하면 당신을 왕 또는 여왕처럼 대해줄게요 라고 막 말하고 행동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노예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 이성은 여러분들을 노예로 대한다는 거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